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3월 2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가 아주 여의도를 강타한 하루였습니다.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틀더라도 윤석열 총장 얘기가 메인 뉴스로 다루어졌는데요. 이 인터뷰의 핵심은 지금 여권이 마치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인가라고 하면서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동안 여권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마치 검찰개혁의 완성인 것처럼, 또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하면서 여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갈수록 지능화되고 뭔가 대형화되고 있는 이러한 중대범죄,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국민적 이익에 반하는 일이고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긴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렇게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이 여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는 이 내용만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되어서 실질적 협력 관계를 갖춰야 한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윤 총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 재판을 걸어서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 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수사, 기소의 융합은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에도 바로 직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왜 하냐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대로 죄값을 받도록 처리하는 데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사도 잘 해야 되지만 재판에도 제대로 대응해야 이 범죄자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죠.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서울중앙지검장 되기 직전까지 본인이 직접 수사도 하고 또 공판에도 직접 나갔던 이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 침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 총장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들일수록 범죄는 교묘하고 대응은 치밀하다. 수사와 공소 유지가 일체가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내가 현역 검사들 가운데 직관, 즉 수사검사가 공판을 책임지는 이것을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지금 검찰을 정부의 법무공단처럼 만들려 하는데 이것은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아예 검찰 폐지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동안 여권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마치 세계적인 추세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영국의 SFO 중대범죄수사청 예를 들면서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것은 엉터리 주장이다. 사실과 맞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영국이 국가소추주의 도입 이후 SFO를 만든 것도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하자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 일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SFO다. SFO의 인력은 상근 인원만 45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영국의 SFO는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된 이런 경제 범죄 또 권력형 비리 사건을 직접 수사 또 기소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영국에서는 경찰이 수사, 기소, 공소권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1985년도에 검찰을 따로 만들어서 공소권만 부여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경찰의 기소권도 검찰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대범죄 그리고 대형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 또 공소 유지가 이렇게 분리되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안 되더라.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돼서 1988년도에 이 SFO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기존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더니 효과적으로 대응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한 기관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하자라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수사와 기소 분리의 어떤 대표적 사례로 여권이 영국의 SFO를 예로 든 것은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주장이고 사실 왜곡입니다. 자, 영국에서 1986년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The Roskill 보고서라고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어떻게 권고했냐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문 내용 구성에 개입한 사람이 기소를 담당해야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기소와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적하고 권고하는 바람에 이런 SFO라는 기관을 따로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마치 다른 나라는 수사와 기소를 다 분리하더라. 영국이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엉터리고 사실 왜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정확히 지적한 것이죠. 자, 윤 총장은 계속해서 미국 사례에 대한 여권의 주장에도 반박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은 전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미국 반독점국을 방문했었다. 총 700여 명 중에 300여 명의 검사가 카르텔 범죄에 대해서 대배심 등을 통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로버트 모겐소 뉴욕 맨하탄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형 경제범죄 수사였다. 그는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 혜택이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로버트 모겐소는 1975년부터 35년간 맨하탄 지검의 검사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 공직 부패 범죄, 또 중대 경제 범죄, 조직 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조한 인물이고, 또 중대 범죄에는 강력 검사들이 수사의 처음부터 재판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수직적 기소 제도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윤 총장은 여권에서 얘기하는 이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 또 그것이 마치 세계적 추세인 양 얘기하는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고 사실 왜곡이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죠. 자, 윤 총장은 인터뷰 내내 법치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권위주의 군사 정부에서 문민정부로 가려 한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다음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곧 법치주의의 발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받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이런 당연한 말이 참 주목받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통령 공약이라고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냐, 너무도 당연한 말을 했는데 화제가 됐었죠. 네, 요즘 참 법치를 강조하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를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참 대한민국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